페르미-디락 분포함수의 모양은 사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이 친구의 모습은 1 플러스 익스포넨셜에 들어가고 밑에는 KT 들어가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2 마이너스 이렇게 된 것이 페르미-디락 분포 함수의 본래 모습인데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윗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익스포넨셜 함수가 좀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앞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즉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분의 1은 얼마입니까? 라고 표현을 해주면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거든. 아주 간단하게 좀 더 표현이 된 거죠. 분자와 분모를 분모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수에 마이너스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그 간단하게 표현해 준 건데, 근데 만약에 문제는 1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1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앞에 있는 1이라는 숫자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금방 썼던 것처럼 마이너스 1승으로 표현을 하기에는 좀 불편하게 됩니다. 불편하게 돼요. 특히나 지수 같은 거를 계산할 때는 지수 계산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a의 2승 곱하기래요. a의 3승 이렇게 지수의 곱은 이런 지수가 있는 숫자들의 곱은 우리가 그냥 a의 5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거는 그 이유는 여기에 본래 2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얘를 계산해서 a의 5승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즉 이런 지수 형태로 나오면 이게 만약에 a의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여기다 a의 3승 이렇게 들어가면 계산을 해서 a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는 아주 좀 더 지수들끼리 미수가 이제 아래에 있는 수가 같을 때는 계산을 좀 더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여기 앞에 있는 1이라는 숫자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을 없앨 수만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없앨 수만 있으면 조금 더 계산들이 간단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맥스웰 볼츠만 근사법이 필요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래 식은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앞에 있는 1을 과연 무시해도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 무시가 되냐면 이런 경우에 무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1 플러스 만분의 1 이렇게 되면 1 플러스 만분의 1 이 숫자는 거의 뭐와 같냐면 그냥 우리가 만분의 1과 거의 비슷한 숫자가 되는 거죠. 1을 더하나 마나 사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우리가 만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즉 여기 있는 숫자가 상당히 1에 비해서 상당히 큰 수가 되게 되면 우리가 1을 무시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안 되냐면 1 플러스 0.001분의 1 플러스 0.001분의 1 이렇게 되면은 이 숫자는 사실 1을 무시해버린다. 거의 뭐냐면 1.00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간단하게 하고자 해서 1을 없애버렸다. 그러면 0.001분의 1과 1.0001분의 1은 서로 엄청나게 다른 숫자가 돼요. 숫자가 비슷하지가 않아. 즉 뭐냐면 이쪽 이 숫자가 오른쪽에 들어오는 이 숫자가 상당히 작아지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야. 1이라는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작아지건 1의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거고 1이라는 숫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만이라든지 그 이상이 되게 되면 1이라는 숫자의 영향은 작기 때문에 그냥 무시를 해버려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 앞에 있는 숫자와 비교를 해서 이 뒤쪽에 있는 숫자들이 크게 되면은 우리가 1이라는 숫자를 그냥 무시해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경우에 크게 만들어줄 수가 있냐면 이 경우에 크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즉 익스포넨셜 안에 익스포넨셜이란 함수는 이렇게 제가 익스포넨셜 x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요거는 2의 x 쓴 거 같은 거죠. 근데 2의 x 쓴 그래프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1이라는 숫자 1이라는 숫자가 들어오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렇죠? 즉 요 x라는 숫자가 x축으로
많이 가면 갈수록 숫자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야. x 요 위에 지수 위에. 자,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뭐냐면 여기서 요거죠. 즉 뭐냐면 kt분의 2-2f라는 숫자가 아주 크게 되면, 즉 아주 커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보다 아주 큰 수가 되면, 이 친구들은 엄청나게 큰 수가 될 테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요 플러스 1을 무시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여기 있는 KT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지금 표시된 요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볼츠만 맥스웰 볼츠만 근사라는 거는 어느 경우를 가정하는 거냐면 요 경우를 가정하는 거야. 지금 표시된 요 경우를 가정하는 거야. 어떤 주어진 전자의 에너지와 페르미 에너지와의 차이가 KT라는 값보다 엄청나게 크게 되면, T라는 건 절대 온도가 되는 거고 K는 볼츠만 상수가 되죠. 그 값보다 엄청나게 크게 되면, 근데 엄청나게 크다는 것의 기준은 사실은 조금 애매합니다. 뭐 2배면 큰 거냐, 10배면 큰 거냐, 100배가 돼야 큰 거냐, 그것들은 사실 좀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맥스웰 볼츠만 근사를 써야 되는지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정확하게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같은데 여러분들이 쓸 때는 문제에서 맥스웰 볼츠만 근사를 쓰세요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쓰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맥스웰 볼츠만 근사를 교수님 저는 써서 풀었는데요, 저는 쓰지 않아서 풀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제가 이거는 이때는 써야 돼, 저 때는 쓰지 말아야 돼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답이 틀렸다 맞았다를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맥스웰 볼츠만 근사를 쓰는 경우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안 쓰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성을 주고자 맥스웰 볼츠만 근사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명시를 해주게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으면 돼요. 자, 이렇게 맥스웰 볼츠만 근사를 쓴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1이라는 숫자 제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결국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A분의 1의 형태가 되니까 이것들을 분수에서 분모를 다시 분자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지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안에 있는 숫자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분모의 형태에서 분자의 형태로 올라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해서 비슷하다, 거의 근사한다 라는 물결 표시를 해준 거야. 이퀄이 아니라 이쪽에는 이퀄로 내가 썼지만은 여기는 물결 표시로 써준 거죠. 이렇게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맥스웰 볼츠만 근사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지금 보시는 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먼저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요런 그래프. 자, 요 그래프를 봐서 이것들은 지금 t 이퀄 0k 이상이다. t 이퀄 0은 아니고 t 이퀄 0k 이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t 이퀄 0k가 아니라 여기 0k 이상이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 이유는 0k인 경우에는 얘가 분명히 이렇게 직각 형태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그래프인데 벌써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무너졌어. 그리고 페르미 에너지 레벨 이상에서도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존재하는,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붉은색의 그래프는 지금 0K 이상이다. 절대 온도가 0 마이너스 273도 정도, 그 정도. 정확한 약 근사적으로 270 몇 도인데 저도 항상 잊어버리네요. 그 온도보다 크다. 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온도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무너진 상태의 그래프, 이것의 그래프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전체의 그래프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볼츠만 근사를 한다는 얘기는, 맥스웰 볼츠만 근사로 한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 그래프로 바뀐다는 거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지금 요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렸는데 하나는 방금 그렸던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하나는 이쪽에서 내려오는 요 그래프가 돼요. 그럼 여러분이 보기에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프가 완전히 다른데 어디서 근사가 하는 거냐면 이쪽에서 근사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서로 일치.
거의 일치. 그런데 어디서 일치하지 않느냐? 에너지가 E라는 값이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렇게 막 갭이 생기잖아요. 그죠? 갭이 생겨. 예를 들어서 이때 전자 에너지가 이만큼일 때 본래 페르미-디락 함수에서 존재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요 정도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0.6 정도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맥스웰 볼츠만 근사를 사용하게 되면 값이 막 이만큼이 나온다고. 지금 확률 함수를 구하는데 엄청나게 큰 값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볼츠만 근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런 영역이 아니라 요렇게 지금 박스로 친 이 영역에서는 일치하더라, 거의 일치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 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볼츠만 근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해해 두시고 그래프에서 볼츠만 근사 그래프를 근사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도 한번 그려보세요. 기출 문제로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